어려운 시장 풀어줄 해결사 만나봅니다. 주식천왕 전무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엄청나게 감명 깊은 반등이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해서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 그동안 특히 코스닥이 이제 폭락을 맞았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에서 쌍끌이로 수급을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행히도 반발 매수세 덕분에 일단 지수 방어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들 같은 경우 아직 하나도 해결된 부분이 없을 뿐이고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되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래야 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오늘과 내일 또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결과에 따라서 또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하방 경제성을 하방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주느냐, 그리고 금리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 같이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인하하고 나면은 우리 시장 많이 아팠는데 좀 괜찮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수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장이 너무나 왕따 당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지느냐, 그리고 왜 우리 시장은 회복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한번 좀 장기적인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코스피는 2020포인트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오늘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침에. 이게 왜 2020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단지 이 지금 저점 부근이 2020포인트, 물론 전 저점 그동안 지지가 어느 정도 돼줬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지지 라인이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월봉 차트를 보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시장이 상당히 괜찮아서 그때 처음으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넘는 드디어 코스피가 우리도 이제는 2000시대가 왔구나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리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졌었죠? 1000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가 붕괴되는 수준까지도 빠져버렸죠. 즉 지수만 가지고도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1년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그런 폭락장이 왔었었죠. 이때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그어놓은 파란색 굵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바로 120일 월봉선인데요. 이때도 보시면은 120 월봉선이 우리나라가 상방으로 주가는 정배열돼 있었다. 2007년도, 2000년 초반을 넘어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IT와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수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게 바로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승, 그리고 정배열 구간에 접어들었었죠. 그런데 그때 금융 위기가 폭락을 맞으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이 120 월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지지하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10년에 다시 한번 그 반토막 났던 주가가 지수가 다시 한번 2000선을 회복하게 되죠. 네.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주가는 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2000선 부근에서 횡보하게 됩니다. 왜 횡보하게 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정배열로 마치 미국 시장을 보듯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이 그만큼 꾸준히 상승했다는 거예요. 경제 자체가. 그 경제 자체를 이끌었던 주역은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어떤 엄청난 그 매출 증대와 그 경제 그 성장 이바지에 힘입어서 주가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로 최고의 실적,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던 2017년도에 드디어 2600포인트를 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실적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끝물이다라는 그런 사이클과 함께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 악재들이 터지면서 미중 무역 전쟁 악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발 악재까지 터지면서 한국 시장이 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거의 10년 전 주가 위치까지 다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지점, 그렇죠? 이 파란색 선을 아주 장기적인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을 이제 그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이 바로 20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0포인트를 어쨌든 지지를 해야지만이 한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라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 2020이 깨져버리면 다시 지수 1000대로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202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앞으로의 그러면 컨센서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올 12월 이후부터 내년도에는 상당히 반도체 IT 섹터의 성장성이 오히려 회복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2020년도와 2021년도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성장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주가는 다시 한번 느리지만 상승 추세를 꾸준히 코스피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을 들으니까 조금 그래도 눈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20선, 코스닥 600선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점 좀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마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혼자 마음 끓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충분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 장 어떤 섹터가 또 눈에 띄었는지 섹터 분석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분석 이야기 화면으로 또 먼저 만나보시죠. 자,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섹터에 편중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반사 수혜주죠. 쌍방울을 비롯해서 패션과 속옷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앞두고 오늘도 역시 캠트로스를 비롯한 반사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실적 우량주들 오늘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자세히 짚어봤으니까 이제는 섹터 이야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하락 전에 좀 이슈받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외국인이 오늘도 전기전자를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사실상 그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우리 산업군을 본다면 역시 반도체 IT 섹터죠. 그 외에 지금 나머지 산업군에서는 사실 크게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 지금 경제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증시도 냉정하게 지금 외국인들은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기전자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그 상담에서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상단 부근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상당히 드렸었는데 역시 이 상단 부분을 찍고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57,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장기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매수 자리보다는 어떤 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매수의 그 기회가 또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죠.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알아보면요. 유니클로 대체 가능성 이슈에 오늘 또 속옷 관련주들 그리고 패션주들이 많이 강했습니다. 오늘 쌍방울이 가격 제압pun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그 쌍방울이 상한가에 진입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유니클로 매장 쪽에 어떤 매출이 급감하고 실제로 거의 개점 위협 상태일 정도로 손님들이 없다는 고객들이 이제 발길이 뚝 끊겼다는 소식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반사 수혜주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조금 더 궁금한데요. 지금 8월 2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 이제 일본에서의 우리 외교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가 이미 이제 되고 있고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 정서상, 감정상 아마도 불매운동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반사 수혜주들이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거나 또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방금 전에 이 불매 운동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강했던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강한 흐름들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눌림목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이니만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우리 주식천왕님께서 강조를 많이 해주시던 캠트로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이따가 살펴보긴 할 텐데 일단 이전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는 2차 전지로의 확산을 봐야 된다라고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 추가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됐을 경우에 이제 일본의 또 가장 비중이 높고 일본발 의지, 그러니까 그 소재 부분에서 우리가 의지를 많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서 확산되면서 반사 수혜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나타났던 부분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쪽 관련 소재와 어떤 탄소 나노튜브 쪽 소재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 와중에 제가 2차 전지 소재 핵심 그 소재 중에서도 캠트로스를 유심히 제가 봤던 이유는 바로 이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또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기 위한
그 안에서 핵심 소재 또한 이 캠트로스가 또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사실 주목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캠트로스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